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의 라이벌 구천과 부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천은 춘추 시대 때 월나라 왕이었고요. 부차는 오나라 왕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거의 동시대에 태어나서 수십 년간 서로 간에 전쟁을 벌였던 말 그대로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인 춘추 시대 때 사람들인데요. 춘추 시대는 수백 개의 국가가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유명한 5명의 패자를 들으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춘추 5패라 하는데요. 춘추 5패는 바로 진문공, 진목공, 제환공, 초장왕, 송양공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네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뒤에 송양공은 역사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송양공은 춘추 패자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월왕 구천을 춘추 5패에 포함시키는 그러한 역사가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춘추 5패에 들어갔던 구천과 그리고 그 당시에 강국을 형성했던 오왕 부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왕 부차는 자기 아버지 또 역사 속에서는 할아버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함녀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오나라의 왕이 되는데 이 함녀가 구천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그 부상이 도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내가 왕위에 오르거든 반드시 구천을 쳐부숴서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고 죽었기 때문에 그는 월왕 구천을 쳐부수기 위해서 절치부심, 군대를 정비하고 국가를 정비하고 월왕 구천을 쳐부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월왕 구천은 그의 신하였던 유명한 범녀와 문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이끌고 오왕 부차를 공격합니다. 그 땅이 바로 지금 절강성 가흥 땅인데요. 그 땅에서 한 번은 구천이 함녀를 이겼었습니다마는 그의 아들인 부차에게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결국 퇴각해서 수도인 회계산으로 도망가는데요. 지금의 절강성의 소흥입니다. 이 소흥 땅에서 포위당했는데요. 그 당시 부차를 돕고 있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손자병법을 지었던 손무, 그리고 명장으로 유명했던 오자서, 그리고 초나라 출신으로 나중에 간신이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충신이었던 백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부차를 도와주고 있었고 월왕 쪽에는 범녀와 문종이라는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문종과 범녀 그리고 오자서와 백비는 초나라 사람들이었는데요. 초나라의 정치가 혼란해지면서 이들은 오나라와 월나라에 가서 중신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나라가 싸움에서 결국은 오왕 부차가 월왕을 소흥에서 포위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어쩔 수 없었던 월왕 구천은 오왕에게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 조건은 부영국이 되는 거였고요. 부영국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로서는 존재하지만 오나라 범위 안에서 마치 하나의 도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월왕 구천과 범녀는 노비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오왕 부차는 어느 정도 월왕 구천을 박대했냐면 왕이었던 사람을 노비로 부릴 뿐만 아니라 그 부인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묘소를 지키게 하고 자기 말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하인 중에 하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출다할 때 월왕 구천 보고 이 오왕 부차의 말 고삐를 잡고 걸어가게 했습니다. 이거는 노비만 하는 일인데요. 왕이 그런 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월왕 구천은 놀랍게도 3년 동안 정말로 노비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얼굴을 찡그렸던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위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오왕 부차가 병들어 있을 때에 그의 대변까지 맛보면서 오왕 부차가 쾌차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충성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자기의 적인 부차의 대변을 맛본다. 그것도 부차 앞에서 얼굴도 찡그리지 않고 맛보고 나서 대왕의 변이 달기 때문에 바로 병이 곧 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는 것은
이 구천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철저한 위장을 하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넘어간 부차는 오자서의 간곡한 간언에도 불구하고 이 구천과 법녀를 도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머릿속에 잊어버리고 오왕 부차는 강력해진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강국이었던 제나라를 공격했고 노나라 그리고 인근에 있던 작은 나라로부터 땅을 할양받았을 뿐만 아니라 맹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천은 어땠을까요? 월나라로 돌아왔던 구천은 법녀 문종과 함께 직접 본인이 백성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군사를 키우면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왕 부차가 안심하도록 매년 수많은 미인들과 수많은 곡물들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오왕 밑에 있었던 중신들, 즉 손무와 오자서 그리고 백비 간에 알력이 생기도록 공작을 폈습니다. 이 백비에게 수많은 황금과 미인을 보내서 이 백비가 부차에게 손무와 오자서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도록 했고 결국은 손무는 다른 나라로 도망갔고 오자서는 끝까지 남아서 충성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국 구천이 오왕 부차를 공격하기 2년 전에 죽고 맙니다. 이 부차는 자기를 도와줬던 충신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백비의 이야기를 듣고 백비가 추천했던 사람들만으로 자기 중신들을 삼았습니다. 즉 본인에게 아첨하는 사람들만 자기 부하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자서가 죽자마자 구천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법녀와 문종이 뜯어말렸습니다. 대왕, 아직은 시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그는 2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가 오왕 부차로부터 당했을 때가 BC 494년이었는데요. 이 오자서가 죽었을 때인 BC 484년에는 이미 월나라의 국력이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그렇지만 문종과 법녀는 오자서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자서가 죽기까지 기다렸던 것이고 오자서가 죽고 나서도 2년 후에야 공격을 가합니다. 그런데 그때 공격을 가할 때에 부차는 국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예부대를 이끌고 맹회를 하기 위해서, 즉 자기가 맹주였기 때문에 인근의 나라를 다 소집해서 자기가 한번 위세를 떨쳤던 것이죠. 그래서 황지라는 곳에서 맹회를 엽니다. 그게 황지의 회라고 그러는데요. 이 맹회를 열 때에 부처는 그 정보를 얻었던 것입니다. 모든 정병을 이끌고 왔다. 그런데 이때 그 중요한 정보를 줬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역사 속에서 4대민으로 일컫는 서신은 바로 부천이 이 오왕 부차가 색에 빠져서 정사를 게을리하도록 보냈던 미인인데요. 사실 오왕 부차는 그렇게 의도했던 대로 여색에 빠져서 국정을 문란하게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신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왕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신은 오왕 부차를 사랑하면서도 본인의 국적이 월나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월나라에게 중요한 부차의 정보를 전부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병을 이끌고 먼 지역인 황지로 갔다는 걸 알았던 부차는 5만의 병력을 이끌고 오나라를 공격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차는 맹회를 바로 끝내고 왔어야 되는데 자기 나라가 자기가 속국으로 삼았던 월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그 맹회에 왔던 국가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 소식을 전했던 부하들을 전부 처형하고 맹회를 전부 끝낸 뒤에 한 달 뒤에나 구천을 대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사이에 오나라 국경은 완전히 쑥다밭이 됐고요. 부차의 태자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나라의 정예부대와 월나라의 정예부대가 붙었습니다마는 이 오나라의 정예부대는 한 달 정도 머물러 있었고 너무 먼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이미 기강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월나라가 당연히 이겼죠. 그래서 오나라 왕 부차는 12년 전에 본인이 했던 조건 그대로 본인이 속국이 되겠다. 물론 노예가 되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속국이 되겠다. 그랬을 때에 법녀와 문종이
부천에게 그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나라가 그 당시에 강성해지긴 했지만 거대한 오나라를 전부 다 점령하기에는 실력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대왕, 지금 그 조건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월왕 부천은 오왕 부차와 달리 법녀와 문종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대로 본인이 오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나라가 강성해지면 안 되니까 거의 2년에 한 번씩 공격을 가했습니다. 계속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10년 후인 BC 473년에 결국은 오나라 수도인 고소산성을 포위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 오왕 부차는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자서가 구천을 죽이라고 했을 때에 죽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다. 내가 죽어서 어떻게 오자서를 보겠느냐. 내 얼굴에 수건을 덮어다오. 그리고 자결합니다. 오왕 부차와 월왕 부천을 비교해 보면요. 오왕 부차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고 또 강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보다 위신을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월왕 부천은 위신보다 실질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이 되는 조건도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오왕 부차의 변까지 맛보면서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인내했던 그런 것을 보면 오왕 부차보다 월왕 부천은 좀 더 멀리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오왕 부차는 단기적인 위신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달랐던 것은 둘 다 훌륭한 인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왕 부차는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명장 중에 하나인 오자서, 그리고 손자병법을 썼던 손무, 그리고 그 당시에 충성을 다했던 백비 같은 인물들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간신들의 말을 들으면서 국가를 멸망으로 이끌고 갔지만 월왕 부천은 법녀와 문종의 말을 항상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 오나라를 공격할 때만 말을 안 들었었고 그 이후에는 법녀와 문종의 말을 거의 20년 동안 하라는 대로 다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가 부강해졌고 오나라를 쳐부수는 이런 일이 있게 됐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을 보면 둘 다 제왕의 가문에 태어나서 왕이 됐고 강력한 국가를 이끌었지만 서로 패배, 승리 주고받았지만 결국은 오왕 부차는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했고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재 활용에 실패했던 것이고요. 오왕 부천은 처음에는 철저하게 패배했지만 자기 인재들을 잘 활용해서 국가를 다시 부강시켰을 뿐만 아니라 20년에 걸친 장기적인 전략에 의해서 오나라를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서로 국경을 마주했었고 강력한 국력으로 서로 싸움했던 라이벌. 그러나 최종의 승리는 부천에게 돌아갔고 부천은 결국 춘추 5패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명성을 누리게 됐고 부차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국가를 멸망시켰던 혼군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차가 과연 혼군이었을까? 이건 역사적으로 상당히 정의가 많았고요. 왜 부차가 월나라를 완전히 포위하고도 이 부천을 살려줬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의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차가 자기 위신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이미 종이 된 부천을 죽여서 자신이 관대하지 못하다. 즉 대장부로서 관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그가 살려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제가 보기에는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비록 5만의 군대 중에 4만 5천이 전사당하고 5천만 남았지만 다른 지역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흥 땅과 월나라의 수도였던 회계 지역만 피해를 입은 것이지 다른 지역은 그대로 무사했고 그 지역에 수많은 장정들이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월나라를 전부 다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이고 장기적인 전쟁을 계획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왕과 법녀를 종으로 데려가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게 아니냐라는 게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저도
부자 쪽에 손을 들고 있는데요. 어쨌건 역사 속에서 이 두 라이벌의 관계는 참으로 흥미로우면서 이 월왕 부천의 그 인내를 저희는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월왕 부천의 인내에 얽힌 얘기가 바로 그 유명한 와신 상담입니다. 자기가 지고 나서 3년간 종이 된 뒤에 돌아와서 그는 왕이 되고 나서 본인이 그 치욕을 잊어버릴까봐 가시나무로 된 침대에서 잤는데요. 그게 바로 와신이고요.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쓴 곰의 쓸개를 항상 맛보면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치욕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은 치욕을 갖게 되죠. 그 일을 무려 20년간 했던 것입니다. 와신 상담. 놀랍지 않습니까? 부천이야말로 대단한 군주입니다. 그러나 부천에게는 굉장히 단점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문종을 처형합니다. 법례는 그걸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토사구패.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월나라 왕 부천은 입이 뾰족하고 목이 긴 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같이 할 수 있지만 부유함은 같이 할 수 없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피하자. 이렇게 문종에게 얘기했는데 문종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남아있었고 법례는 온갖 구실을 떼서 본인은 퇴임한 뒤에 다른 나라로 도망갔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말이 토사구팽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했던 라이벌 중에 라이벌, 춘추 전국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오나라와 월나라의 군주 부천과 부차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라이벌의 관계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